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증시와이드 2부입니다. 최리나입니다. 4월 1분기 어닝 시즌 코앞 시장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두 종목인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틀 새 6에서 7%까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집중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결과인데요. 이러한 대형주의 저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살 때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형주가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길을 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하실 겁니다. 긴장도가 이만큼 높아져 계실 것 같은데 4월 달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다면 지금 대형주로 갈아타도 늦지 않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4월장 필요한 투자 전략 해법을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에 계시는 신승용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지표가 어지럽게 나왔던 간밤 뉴욕 증시 방향성이 크게 두드러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미 60일 이평이 깨졌던 나스닥의 하락폭이 또 그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두 달 내 최저치까지 밀렸는데 해외 증시 동향부터 훑어봐 주시죠. 예, 해외 증시 일단 지표가 가장 중점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표가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거, 지표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조금 만드는 단초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샤넬이랑 말씀하셨다시피 고평가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가격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결국 1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 기대에 의한 상승분을 다시금 실적에 의한 확인 과정으로 지금 조정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를 좀 살펴봤더니요,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122개사가 기업 손실이 아닌 매출 부분 자체도 매출도 0, 제로인 기업들이 그러니까 122개사나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한 의문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급락하는 등 미국 SNS주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간밤에 페이스북이 약간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른바 고성장주의 조정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무엇이 단초가 돼서 이런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진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시장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괴리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SNS 주식들 실질적으로 과거에 사실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 확산이 되면서 너도 할 것 없이 그 주식의 어떤 그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주가 기본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주가의 상승이 이어졌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분기 실적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분기 실적 지속되는 조금은 좀 실망감. 근데 하지만 지난 분기에는 이런 상황들 나타났었죠. 분기에 좀 잘 못 나왔다 하면은 다음 분기엔 잘 나오겠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1년 이상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일단락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지만 급락의 지속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그 흘러내리는 그런 등락을 좀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과정 나타나겠다. 애플의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플의 주가 한때 상당 부분 그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지만 그렇다고 애플이 시장에서 확실히 잊혀져가는 그런 주식도 아니고요. 시장의 관심 어쨌든 지속되면서 분기마다 급등 그 시장 내 주가의 등락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추세는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는 일단 흘러내려가는 그런 주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신성장주 테슬라 모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부분은요. 실적 면에서 확실하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 과거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계속 예의주시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시티그룹이 간밤에도 5% 역시 급락한 여파 그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간밤에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를 포함해서 약간 엇갈리게 나왔던 지표들도 리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가 5% 이제 BIS 비율 맞추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는데 그보다는 물론 이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다소간 좀 실망적인 그런 숫자들 나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자본 확충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 당연히 그 자본 확충이 되면은 주주 가치의 희석이 나타나면서 아니면 충당금을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설정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 회사의 은행권의 어떤 그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 일단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 투자 심리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일시적인 급락의 가능성이 크겠다. 지속적인 하락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이제 지금 가시화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장으로의 은행권들 마찬가지 이제 개념이 되겠죠. 전체적인 그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일희일비하는 현상. 특히나 은행권 그저께는 급등하는 그런 상황 나타났지만 어제 같은 경우 급락하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다는 것. 이 부분들 절대 지금 현재 마음 놓고 있을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무조건 지금 상황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짧은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GDP, 미국의 GDP 일단 긍정적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다소간 조금 좀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한파 영향이다라고 일단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는 전반적인 지금 모기지 금리가 4% 중반대로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주택 시장에서의 가장 쥐약은 뭐니 해도 가장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은 금리의 상승 부분입니다. 금리 상승하면 아무래도 주택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요를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요 주택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확인해 나가셔야 되겠네요. 앞서서 나스닥 중심으로 한 일부 종목의 고성장주 조정 양상 지속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달 초에 88만 원대까지 올라섰던 네이버가 지금 70만 원대 초반이고요. 반대로 52주 신저가를 찍었던 포스코가 9거래 연속 오르면서 30만 원대 안착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 밸류가 시장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금 갭매꾸기가 좀 진행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 밸류에이션 상에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 너무나 좀 확실하죠. 하지만 다만 성장이 좀 멈춰 있다라는 것, 성장의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좀 조정 양상 내지 하락 양상 좀 지속됐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고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거꾸로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편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 그리고 그런 종목군으로 지금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성장주 PER 관점에서 저성장주 PBR 관점. PBR은 말 그대로 편안한 주식이다라는 거겠죠. PBR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것. 미국 증시,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 모든 증시 지금 현재 그 관점으로 지금 이동 중이다. 특히나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고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대비 매출 내지는 실적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시장의 이런 자금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 코앞에 두고 고성장주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낙폭과대주들이 오히려 키를 맞추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얘기신데, 이제 4월이면 1분기 실적이 쏙쏙 발표가 되는 달이죠. 증권가들 리포트 보니까 뭐 무난하게 또 2차는 갈 거라고 그랬는데 3월 초에 꼭 그랬습니다. 곧 2차 볼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쭉 미끄러졌었거든요. 물론 대형주들이 최근에 반등하면서 분위기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어닝 시즌에도 이 같은 최근에 대형주 낙폭과대주들이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심지어 지금 대형주로 갈아탈까 중소형주 보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 초 이제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되는 부분들. 지금 과연 최근 어저께 그저께 삼성전자의 상승이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미리 산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쉼터 내지는 지금 숨을 곳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격적으로 편안한 주식,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을 만한 종목 내지는 종목군으로 지금 일단 일시적인 쉼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떤 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주식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점에서는 굳이 지금 상황 서서히 옮겨갈 필요는 절대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인 그리고 가격 메리트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우리도 실적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일단 가장 접근하기 무난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 위주로만 단기로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 지키기 방법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대형주로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에 어떤 종목 사볼까 고민되십니까? 시장은 꽤 좋아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이상루에 한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그래요. 현대공업 재공략해보자 하셨었는데 아주 전략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일에 큰 양봉 이후에 전일에도 꽤 괜찮은 수익을 장중에 4% 가까이 보여주긴 했는데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이었어요. 목표가는 찍긴 했는데요. AS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IT 업종에 저평가된 기업들로 몰리는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생겼었죠. 기업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그 부분 자체가 테마성 재료가 아닌 실질적인 실적에 의한 어느 정도 반영이라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종목군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더 캐치를 하시고요. 어제 수익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현대공업 이제 이상루 전문가님의 또 가이드대로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 저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심기일전해서 이제 곧 4월일 텐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예. 맞다. 그 종목을 한 게 아니었네요. 어제 이제 동국 SNC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동국 SNC 같은 경우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매매를 들었던 종목군이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빗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제가 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격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본절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최근 들어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는 액정을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바로 아몰레드 액정을 쓰고 있습니다. 아몰레드 액정 같은 경우에 빛의 산화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다시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를 쓰지 않죠. LCD 패널을 쓰고 있죠. 거기에서 조금 더 개량되고 했던 게 바로 산화물 LCD 시장이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산화물 LCD 시장을 유일하게 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노신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산화물 LCD 시장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샤프라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에 맞설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바로 이 나노신 소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엔드급보다는 중소형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보급형 태블릿 PC,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산화물 LCD를 다시 한 번 더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BOE 신규 라인 자체가 상당 부분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하락하는 봉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있겠죠. 이 자리 자체가 지금은 앞서 매수가 들어갔던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어느 정도 차트적인 맥점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19,300원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조금 빠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초가로 조금 공략을 조금 해보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누르기 관점이라고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기존 전략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500원을 대응하시면 무리 없이, 그리고 손이 느리신 분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 10% 넘게 급락한 나노 신소재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서 3% 정도씩 보자라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8,500원도 같이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곧 있으면 우리 시장 개장합니다. 출발 상황과 특징주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 김근호 연구원님은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시초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외로 거의 1980까지 가는 분위기였는데 뉴욕 증시는 약간 밀렸더라고요. 오늘 좀 쉬어갈까요? 이 증시 약간 이제 쉬어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좀 연출시키고 있는데 1960포인트대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반면에 해외 증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모습을 띄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 아침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월말 윈도드의 시초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을 키우기보다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1960포인트 이상, 총 65포인트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약세 출발할 예정인데, 코스닥 시장은 이번적으로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혼조세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진정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좀 쉬어간다면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뛸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일단 현금화를 좀 일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로 주식 매수하기보다는 현금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21일 2평 타고 가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지 않을까 현금화 사인까지 내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요즘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투톱 체제인 것 같아요. 특정 섹터보다는요.
네, 일단 뭐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다시금 뭐 전차 쪽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전일에 좀 외국인이 많이 산 이 업종 종목들을 좀 보면 뭐 눈에 띄게 딱 티가 납니다. 일단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 그 다음 포스코, 그 다음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뭐 KTNG, 삼성생명,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많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현대백화점, 제일모직, NC소프트, 삼성전기, 뭐 SK텔레콤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의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접점을 찾으면 일단 IT가 가장 먼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S5를 출시를 했고 뭐 SK텔레콤을 통해서 했지만 이 부분 기대감이 역시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저가 부분에 있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의 매기를 좀 형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된 업종들은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계속 이 매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쪽의 자동차 시장 성장, 그리고 미국 쪽의 소비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선진국 쪽에서의 판매량도 회복세를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자동차 업종들도 그 매기가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대표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딱 두 가지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세 이 부분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우상향 추세의 어떤 지속이냐, 이 두 가지 섹터인데 전자는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고요. 후자는 역시나 자동차 업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쪽은 좀 특이한 게 미디어 콘텐츠 쪽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위 쪽에 있다는 거죠. 역시나 테마를 형성하는 업종, 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을 좀 빼면 저가의 매력이 있는 IT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이 외국인들이 어떤 이 매기를 좀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일부 내수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 이런 업종을 계속적으로 좀 이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앞 접점을 코스닥 쪽에서 찾으면 역시나 테마,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테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콘텐츠, 이 두 가지 업종이 접점이라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보이는데, 일단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이 슬슬 필터링이 되고 있죠. 기존의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좀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CJ ENM이나 뭐 노엔 이런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다시금 좀 상위에, 매수 상위에 좀 위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기관들의 특징은 좀 저가에 있었던 IT 업종들, 종목들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종목별로 들어오는 매기가 다르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도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IT 부품 쪽에서는 역시나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세 예상 업종군으로 자동차와 IT를 얘기하셨는데, IT 부품주는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으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시각 현재 동시효과 상황 들여다보시죠. 자,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었죠. 그 전일에도 급등.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사실 어제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컴백한 것이 큰 화제를 뿌렸던 삼성전자, 오늘 좀 쉬어가도 130만 원대는 느끈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현대차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은 좀 제자리 걸음이 예상되고요. 모비스 역시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밀렸었는데 역시 전 고점 부근 정도에서 모비스도 큰 폭의 보폭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네이버죠. 네이버가 지금 어제도 뭐 3% 정도 밀렸었는데, 간밤에 페이스북은 약간의 반등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네이버는 더 밀립니다. 밀리면 사자 하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슨 선전을, 포스코는 약간 매물이 나올 듯 싶네요.
네, 3월 28일 금요일 사실상 3월 마지막 거래 같은 기분이 드는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표 혼조 속에 약간 흔들리면서 빠져서 끝이 났었는데요. 어제 거의 1980선 부근까지 올라왔던 우리장, 오늘 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그 상승세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환율, 선물지수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아주 심하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코스피 시장은 5.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1972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5포인트 정도 이상에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코스피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 계속 유지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소폭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42.35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약 거의 1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코스닥이 한 544포인트나 545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약세를 좀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지금 1,07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 1,070원 혹은 1,080원 혹은 그 가격대에서의 약간 방향성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967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1,070원대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선물 차트라 볼 수 있겠는데, 선물 같은 경우 지금 257포인트 형성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신규로 선물을 매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손바꿈이 발생된 것이다 생각을 한다라면은, 지금부터 이제 신규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가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니까, 선물 매수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의외로 코스피는 많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1970선 초반에 걸쳐 있고요. 코스닥은 540선 초반 정도, 양시장 불색깔은 파란불, 빨간불, 그냥 그 정도 부합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출발 상황 전해드릴까요? 어제 오후장이 1% 정도 반등하면서 의외 뒷심을 보여줬던 니케이가요. 오늘 아침에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약간 흔들리는 그런 개장인데요. 오늘 일본은 이런 개장 상황보다도 지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표 4가지가 한꺼번에 개장 전에 공개됐는데, 일단 일본은 2월달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9개월 연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일본이 바라는 바죠. 디플레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수치는 예상치 부합한 결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공개한 지표는요, 2월달 가계 지출이었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가계 지출은 2.5%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인데, 예상은 약간 1년 전 그때보다는 0.1% 정도 늘길 원했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가계 지출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2월 소매 판매는 또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예상치도 상회하면서 전년비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오늘 아침 나온 따끈한 지표 가운데 볼만한 지표가 2월달 실업률이었는데요. 전년비 3.6% 정도만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달보다는 약간 더 개선된 수치.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늘 아침 공개한 4가지 물가를 포함한 지표 가운데 가계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상치 부합하거나 기대를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과 함께 나왔던 지표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이고, 오늘은 다 파란불이네요. 낙폭이 가장 큰 포스코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저만이 아니겠죠? 30만 원 약간 하회한들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10거래일 만에 조정받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들까지 사면서 약간 손바뀜까지 나타나고 있는 포스코.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4분기, 1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는데, 오늘 2% 정도 약간 오래간만에 쉬어가는 듯합니다. 하이닉스만 부합권을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모비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네이버가 오늘 또 밀리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 듯합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또 얼마나 돌릴지 0.1%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7만 원대는 일단 네이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빠지네요. 기아차가 또 최근에 양호한 수급을 바탕으로 현대차 모비스와는 달리 크게 치고 올라왔던 만큼 1.5% 정도 매물도 더 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6만 원을 채 보지 못한 채 오늘 5만 9천 원을 살짝 내주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역시 전고점 부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은 최근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본주와 더불어서 4% 넘게 급등했던 우선주도 역시 오늘 1% 가까운 매물을 받고 있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도 약보합권 정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KT도 어제 갤럭시 S5 조기 출시 모멘텀에 2%가량 올랐지만 오늘 또 한 절반 이상을 아침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보시죠. 어제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특별히 서울반도체가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1위 종목이었거든요. 양 매도가 걸리면서 4%가량 급락했고 기술적으로도 이평선 다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 약간 만회합니다만은 만회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어제 같이 급락했지만 오늘 약간 반등 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44,000원대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어제 약간의 매물 출회 그리고 오늘 좀 쉬어가기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J 홈쇼핑은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제자리 걸음 정도만 하네요. GS 홈쇼핑이 오늘 강보합권 정도이고요. CJ E&M이 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죠. 텐센트로부터 투자 유치, 물론 게임 분리에 따른 실적 우려감도 있지만 오늘 3% 정도 반등하면서 45,000원 부근까지 재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쪽은 가장 지금 기계업종, 그 다음이 은행, 그리고 섬유의복, 의료정밀, 운수창고, 의약,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업종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기계업종이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중국 쪽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인지 몰라도 일단은 기계업종 내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은행 쪽이나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은행의 주가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이 최근에 굉장히 좀 견고한 움직임, 다른 은행주들보다는 다른 금융주들보다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구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기계에서 은행, 섬유의복, 뭐 의료정밀, 운수창고 이런 부분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서 좀 찾으시는 부분도 좀 좋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뭐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장이 돌아서는 순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쪽은 일단 방송 서비스 그리고 종이목재 통신 장비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방송 송출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들이나 또는 홈쇼핑주들이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최근에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사물인터넷의 기반은 또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콘텐츠 쪽 역시나 게임이 좀 속해 있는 그리고 이 콘텐츠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속해 있는 업종인데 일단 게임주들이 좀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금 좀 매기가 형성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움직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금 돌아서 게임주들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을 때는 콘텐츠 쪽은 한 번씩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대응을 하자. 그리고 뭐 IT 부품주들은 일단 저가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폭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IT 부품주들은 분명히 조금 저가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서 반등세를 연출할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상황 이전에 저희가 업종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수급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연속적으로 현물을 샀고 선물도 같이 샀었는데 어제 특별히 현물 규모가 뭐 삼성전자 담느라 그랬는지 몰라도 2천억을 살짝 넘겨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전일보다는 순매수 강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소폭이나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월말 효과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가고 있다 보니까 윈도우 엑시 효과가 좀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 좀 소폭이나 매수지만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 일단은 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비차익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동안 비차익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쓰고 보면 아직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수급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달러원 출발 상황 저희가 아까 잠깐만 전해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진투자선물에 방문을 좀 해야겠네요. 소병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80원대 구경하다가 1070원대 초반까지 밀려오는 느낌인데 딱히 뭐 방향성을 줄 만한 환시장의 모멘텀 없는 가운데 월말, 분기말 내고 물량이 하락 압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1070원 또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요. 네, 금일환율은 월말 NDF 하락 영향으로 인해 3원 하락한 1068원 5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1068원대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뉴욕 증시는 지표 혼조 속에 소폭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달러가 유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에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뉴욕 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어 1개월물이 1070원대로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스와포인트 고려시 종가 대비 3원 10전 하락한 수준입니다. 장중 저점은 1069원, 고점은 1072원대였습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1070원 밑으로 하향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말 불기만 내고 물량이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매도 심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OL 지분 매각 물량 등 이벤트도 보유하고 있어 달러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강세를 보이던 환율이 아시아 통화의 약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달러 매도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가 이번 주 1080원대에서 시작하여 4거래일 만에 107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분기말 내고로 인하여 별다른 모멘텀 없이 10원 이상 하락을 보인 부분은 참여자들에게 추가 하락에 대해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70원이라는 심리적 부담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1070원대 초반에서 내고 물량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다가 결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1060원 밑에서 하단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음 달 외국인 배당 지급을 앞둔 상태에서 1070원대로 레벨을 낮춘 상황에서 역성은 물량도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1070원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위안화 약세 흐름도 하단을 지지하는 매수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달러가 1060원대 후반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도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환율은 1070원대 하향 돌파 후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나 하단 지지력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1070원을 중심으로 수급 공방의 흐름이 예상되어집니다. 예상 레인지는 1066원에서 74원 사이입니다. 예전에 1070원이 살짝 깨지긴 했는데 낙폭이 아주 많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시장 분위기는요, 유진투자선물 소병호 연구원께 잘 전해 들은 것 같네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주 3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아까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 짚어드리면서 약간 언급이 됐었던 포스코가 될 것 같습니다. 동부제철 인천공상 인수 검토설이 나오면서 오늘 포스코는 약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지만 피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동부제철은 그야말로 신고가를 쓰면서 급등하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주는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기관이 동시만기 이후에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많이 쓸어담았던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거의 전고점 부근인 27,000원대 임박했습니다. 이것을 뚫어낼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올라온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사실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약간 경고도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거래 재개되자마자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 못 말리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최근에 또 이런 M&A 얘기 이전에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철강주들이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졌죠.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올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또 저가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포스코가 좀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일단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를 할 때 들어가는 이 머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무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인수기업들은 항시 인수 소식이 나올 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압박 때문에 조금 조정들이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피인수 기업은 항시 인수되기 때문에 일단 현금 유입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동부제철의 인천공장에 대한 인수 검토 이 부분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가 동부제철 인천공장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포스코의 지난해 말 순차입금이 연결 기준으로 한 19조 원 정도 이른다. 그러니까 동부제철 인천공장의 주력 품목인 이 킬라 강판과 시너지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논외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인수할 때 어떤 이 재무적인 부담감 그리고 또 포스코가 순차입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압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 지금 수준은 이평선 한 29만 원, 29만 5천 원 정도부터 29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포스코 기준으로는 분할적인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다. 오히려 너무 올라서 못 살 때였는데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인천공장에 대한 지분 매각이 있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구조도 좋아질 수 있고 회사 전체적인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는데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제보다 많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시는 거는 좀 위험하실 것 같고요.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나리오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TV 패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이 부분인데 이 울트라 HD TV 그러니까 영어로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굉장히 초고화도의 TV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UHD TV의 패널 문제가 아니라 이 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2분기에 TV 패널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 2분기까지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좀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관이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27,000원 가격대에 대한 이 도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단 지지가 27,000원이고 27,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해야 그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예상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 27,000원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거의 오늘 또 고가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은 거래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매수하시는 데는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요.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일단은 저 지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스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는 매수 찬스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 특별히 인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네요. 간암 치료제의 모멘텀을 안고 앞서서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던 녹십자 셀이 오늘 아침 또 급등합니다. 벌써 4월째 이 모멘텀 효과가 그대로 주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IHQ도요. 김우빈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해요. 올해 흑자 전환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꽤 괜찮은 흐름입니다. 아바텍은 신규 아이패드 출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에 아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 나노텍도 초고화질 TV 수혜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십자 셀부터 IT 부품주까지 분석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네, 녹십자 셀이 지금 곧 상한가에 진입할 정도로 지금 29,0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상한가를 진입하게 되면 3일 연속 상한가를 형성시키게 되겠죠. 네, 사실 간암 치료제가 이게 성공만 해서 팔리면 엄청난 그렇죠. 네, 엄청난 큰 시장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성공시킨 건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녹십자가 이제 녹십자 셀로부터 그 판권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그 긍정적인 소식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초가는 갭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쭉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던 부분들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3일 연속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일 동안 50% 정도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 여기서의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일단 모멘텀 전체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그렇죠. 어차피 상한가에 거의 육박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수익이 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3분의 1 가격 좀 잡아드릴게요. 28,500원 정도가 잘 지켜진다라면 좀 더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이탈된다라면은 약간 차익성 매물 혹은 경계성 매물이 나오면서 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규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28,500원 정도 오늘 혹은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500원이 잘 지켜진 여부를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딛고 올라선다라면은 한 3,4천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IHQ가 오늘도 한 3%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배우 김우빈 씨하고 비스트 가수 그룹이죠. 그래서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큐브 엔터를 올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약 한 771억 정도 되고요. 흑자는 한 91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오늘 올라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만은, 매물대가 좀 놓여있다는 부분도 2,700원에서 2,750원 정도 오게 되면은 1차 매물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약간 행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여기서의 그 에너지를 좀 모으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700원대 온다면 약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미래나노텍이 강세를 좀 띄고 있죠. 3% 상승을 해서 6,440원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은 올해 하두 혹은 작년부터 하두라 볼 수 있겠죠. 대형 TV 쪽에서의 UHD TV 이쪽에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그게 이제 실망감을 작용했고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혹은 이제 기업들이 가격 제품을 뭐 예년 대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50%대까지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미래나노텍이죠. 미래나노텍이 이제 TV 광화 필름 시장 쪽에서 세계 점유율이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게 삼성전자에서 TV를 생산하는 것 중에서도 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본다라면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점유율도 높게 차지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메타메시 터치 패널 부분들이 공장이 화재가 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6월이나 6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생산 재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매출, 실적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말하기가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죠. 일단은 한 3, 4개월 정도 박스권, 한 7,000원대에서 한 6,000원대 사이에 박스권 을 보였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박스가 상당히 온다라면은 일단 차익선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또 120선 자리에서 좀 걸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 6,000, 한 6,7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만은 그 자리에서의 그 방향성은 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주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 이제 아바텍이 이제 오늘 강세를 띄고 있는데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블릿 PC 매출, 수요 이쪽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가도 엿볼 수 있는데 다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IT 부품주를 보신다면은 올라는 갑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을 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면은 추세가 살아서 가는 업종군들 일부 반도체 부품 업체들하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 업체들 빼고 나서는 저점대에서의 그 반등이 필요한 위치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바텍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추세가 완전 바뀌었다 말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행스럽게 한 9,000원대에서 한 3, 4개월 정도 행보세 바닥권을 잘 다디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앞에서의 그 매물대, 지금 11,000원 이상에서의 매물대가 상당히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익 매물 이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때 당시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그 차익 매물, 차익 욕구 실현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은 11,000원 근처 갔다가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오늘보다는 다음 주 화수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11,000원이 완전히 안착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녹십자셀은 오늘 28,500원 지켜지는지 중요하다 하셨고 아바텍은 들고 계셔서 수익이 바짝 나셨다면 비중을 약간 줄이는 오늘 현금화를 시켜보자라는 사인 내셨습니다. SM과 SMCNC가 동반해서 하락합니다. 이수만 대표가 미국 LA에 호화별장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어젯밤 크게 뉴스로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많이 부진했는데 악재가 또 등장한 듯 싶네요. CJ ENM은 대규모 텐센트 투자 유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의 분리에 따른 수익 악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오늘 오르긴 하지만 목표가를 어디로 잡는 것이 적정할지 그 수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부품주가 진짜 우리 김근혜 연구원님의 말씀대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꽤 괜찮은 흐름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 종목 얘기했습니다만 비아트론, 크루셜텍도 아바텍 못지않게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터주 두 종목 먼저 살펴주시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SM과 SMCNC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수만 프로듀서의 미국 호화별장 구매 의혹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언론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가 미국 LA에 수십억 원대의 호화별장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SM은 소속 가수들의 해외 공연 수익을 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빼돌렸다라는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최근에 SM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는 도출이 안 됐지만 의혹들이 제기되는 이상 그리고 조사를 받은 이상 일단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동안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좀 무섭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일단 미국 부동산 쪽에서는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SM 측에서는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두 종목 다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 좀 치열하죠. 그 게임 산업을 분리했기 때문에 수익의 악화냐, 그리고 또 중국 투자 유치를 통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중국 텐센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게임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한 거고요.
그리고 CJ E&M이 CJ 게임즈와 넷마블을 통합해서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통합을 해서 게임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CJ E&M이 자체적으로 좀 하기에는, 그러니까 실적의 줄기에는 좀 있다. 근데 만약에 CJ E&M이 이 통합법인의 어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모회사가 된다면 어차피 수익은 모회사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황금 거위알 같은 게임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분리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 결국에는 마지막은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박스권의 하단에서부터 또 상단까지 좀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12,000원 가격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가격대를 봐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문 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받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역시나 크루셜텍도 중요한 것은 13,000원 가격대를 강하게 좀 돌파한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또 음봉이 나오고 밀린다면 다시금 이 박스권으로 좀 갇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이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기 때문에 S5에 대한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도 이 크루셜텍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아트론 크루셜텍 오늘 아침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윗꼬리를 어느 정도 길게 다는가가 오늘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의 분석이었고요. 앞서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도 도움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4월 코앞에 두고 있죠? 5분에게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자, 최승 차장님 의견부터 한 분 한 분 확인해 보자고요. 삼성전자 쏠림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거지, 순환매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거지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시겠죠. 정영훈 팀장님은 1980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121 이평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하셨는데, 오늘은 일단 무산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미디어 쪽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관심 갖지 하셨어요. 오늘 때마침 IT 일부 종목들이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해서 약간 움직이는 날에 이런 조언이 또 한번 나오네요. 김현겸 팀장님은 종목별 확산이 이루어지는 중인데 그 키는 기관이다 하셨으니까 기관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피는 윈도 드레싱 효과 때문에 오늘도 무난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오늘도 살짝 사흘 만에 쉬어가는 정도지 많이 빠지진 않고 있네요.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21선 돌파까지는 한 번에 조금 무리인 듯하고 오늘 사흘 만에 조금 쉬어갑니다만은 1970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은 또 대형주가 아주 힘을 낼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갈아탈까 고민을 많이 하실 법한 시점인데, 그런 찰나 IT도 부품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금일도 코스피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글로벌 시장의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자금의 이동 때문에 무난한 3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야간 선물이 0.33% 올라서 오늘 지수대로 보면은 1983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1978선 정도에서 장 막판에는 조금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코스피 시장을 보았을 때 박스권 상단 부근인 1984선에 바짝 다가왔는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수익이 좀 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만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고퍼주의 매도세에 따라서 바이오주를 필두로 최근 코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초반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바이오주와 코스닥 테마
테마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주 초반에 바이오주에 대한 비중 조절을 좀 추천드렸는데요. 그 지금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에 따른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보아도 그 코스닥이 549포인트 고점을 찍고요. 540포인트까지 후퇴하였는데요. 현재 그 코스닥 지수 자리가 그 21선 부근이기 때문에 금일 또 한 번 하락을 좀 한다면은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압축 포트폴리오는 기존처럼 유지를 하고요. 기존 홀드 전략은 좀 유지하지만 그 코스피는 일부 매도를 하면서 홀드를 하는 전략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금일 하락을 좀 한다면 분할 매수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기존 추천 산업인 그 자동차 기계는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한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제약바이오는 비중 축소해서 지금 이제 관망 혹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그 코스닥 실적주 동국실업과 파트론 추천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좀 유지를 하면서 최근 테마주였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서도 뭐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989군까지 전일장 기준으로 올라온 코스피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실현, 현금화 사인을 내셨고요. 20일 이평까지 약간 안정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고 있는 코스닥은 오히려 분할 매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동국실업 파트론은 유지하면서 어버브 반도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사인도 내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윤 대리님 전략 미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역전이 가능한 종목들, 즉 5장 역전합을 만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에서 더 괜찮은 종목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위험하게 봐야 될 리스크 있는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 역전이 가능한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다루었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물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도 효성 ITX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수익률이 6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물론 차익 실현은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상 차익 실현이고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익절가를 계속 높여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늘 그것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금일은 또 모다정보통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다정보통신이 굉장히 조금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중에서는 조금 느리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제 좀 오늘 금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사실 모다정보통신은 실적이 그렇게 수반이 되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효성 ITX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3D 프린트 제가 계속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3D 프린트 관련주들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주 최근에 KG그룹주에서 지금 KG그룹에서 만도 위니아 쪽을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K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결제주는 굉장히 시황적으로 보나 업황적으로 보나 굉장히 괜찮은 쪽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쪽 역시 중국에서 보면 이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결제 시장의 확대라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인데요. 리모델링 관련주 여전히 좋은 모습들 보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오늘 금일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요. 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가스 쪽에 GNC 에너지와 에코에너지 쪽에 관심을 여전히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풍력 쪽은 아직 실적이 확인될 부분이 아니라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차이나머니 이제 쪽에 오늘 관심을 가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지만 중국 자금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들어 벌써 약 21조 원 가까이 되는 중국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이 중국 자금들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지속적인 한류 관심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중국 기업 중에 디폴트를 선언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차이나 하울이라든가 태양광 관련 쪽에서 특히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한국 기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투자에 대한 중국이 한국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가 최근에 CJ 게임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샹트가 바로 우리나라의 의류기업이죠. 아비스타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중국의 지금 이런 투자의 차이나머니는 결과적으로 장기성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성 투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예견하는 것인데요.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차이나머니가 들어온 CJ E&M, 어제 굉장히 큰 기사가 있었죠. CJ E&M 정도는 지금 굉장히 CJ E&M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터즈 소프트, 사실은 액터즈 소프트의 최대 주주는 거의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투자가 됐던 부분이죠. 바로 2006년도부터 투자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금융 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LIG 손해보험 쪽에 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동양증권이죠. 최근에 중국은 아닙니다만 대만에서 어떤 인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대만 기업에 대한 인수 얘기 나왔다는 점, 그래서 주 차이나머니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한국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 주식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야 될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아비스타인데요. 차이나머니 중에 가장 탑픽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CJ E&M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큽니다. 일단은 CJ 게임즈에 투자한 금액이 5천억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차트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전 고점대 부분을 살짝 뚫고 지금 이제 이 차이나머니 자금들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5만 원대 이상까지는 보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밑에 위로 저항대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밑에 지지대는 잔뜩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각기법을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은데 일단은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은 저는 아비스타를 좀 꼽겠는데요. 아비스타가 카야크만이라든가 이런 의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금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의류 회사들의 어떤 업황적인 측면을 봐도, 베이직 하우스나, 그런 업황적인 측면들을 봐도, 의류 업황들이 지금 괜찮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비스타는 최근에 어떤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중국계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아비스타의 그 의류가 지금 중국에서 날로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즉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가 된 섬유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계의 빠른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아비스타의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기금이 계속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스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세요. 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이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자, 여기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기금 쪽이죠. 바로 연기금이 계속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차트 보면서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자면, 자, 차트상 모양으로 봐도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자, 요거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파른 상승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둔각이 있었고, 밑으로 떨어진 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둔각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둔각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이 박스권과 이 하단의 박스권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 이 박스권을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그죠? 자,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요 점 체크해 보신다면, 자, 지금이 여러분들 들어가는 구간이 무릎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이제 지지대로 만들어 나가면서 재상승하는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가격대 궁금하시죠? 그죠? 근데 요것은 바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시간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성 ITX 같은 강한 종목군,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를 모두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멘텀, 그 다음에 정책적 부분, 그 다음에 진짜 실적과 이어질 수 있는지의 부분, 그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지의 부분, 기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기업 CEO의 어떤 진정성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주식시장에서는 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은요, 모든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참고사항, 그 참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쪽에 바로 짝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오늘 출발진 시와이드 1, 2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요. 코스피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계셨는데 일부 수익이 났다면 오늘 좀 팔자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코스닥은 좀 불안불안하다 의견도 많았지만 IT 부품주는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때다 의견도 제시됐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곁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다면요. 어느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어떤 종목을 잘 사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팔
사냐,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매수보다 그 이상으로 현명한 매도를 하셔서 오는 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진행에도 출발 증시 와이드 사랑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